대한민국 60만 장병을 위해 우리가 왔어요.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장병의 인권 보장부터 전군의 모든 고민까지 우리가 바로 인권 해결사. 여기는 행국입니다. 아니 할 거면 당당하게 하시지 해놓고 왜? 저는 늘 이제 이분들의 숨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네. 아, 귀여워요. 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진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예, 2020년. 오. 예, 2020. 보통 옛날 영화에서 2020이면 다 그때는 날아다니고. 우주 택시. 맞아요. 예, 자동차도 하늘을 날고 막 맞아, 그랬는데. 맞아. 자, 내년에는 다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방부에서는 벌써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네. 혹시 장병 월급 얘기 아닙니까? 오. 그 2020년에 입대하는 이병들부터 월급이 드디어 무려 40만 8,100원으로 오른다. 우와, 이 월급 소식은 제가 또 잘 알고 있죠. 40만 8천 배우. 40만 원. 와. 그러면 월급 인상 소식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만큼이나 반가운 얘기가 또 있죠. 다들 삼겹살 데이 알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삼겹살 데이가 있지만 네. 우리 앞으로 장병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삼겹살 데이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기 파티. 우와. 나오는 거예요? 삼겹살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서? 진짜로요? 예. 네, 또 여러분 삼겹살 데이가 언제예요? 3월 3일이잖아요. 그래요. My birthday. My birthday. 군 장병 여러분, 삼겹살도 좋지만 3월 3일은 수민이의 생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연락할게요. 자, 여러분 삼겹살 데이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후식으로 컵과일이 나올 예정이에요. 와. 컵과일. 단백질, 비타민, 뭐 장병들의 영양 섭취가 아주 퍼펙트하네요. 아이돌 좀. 다 미쳤어. 자, 이렇게 군대가 좋아지고 있는데 슬리피사네. 네. 나랑 같이 재입대할 생각 없나? 다 미쳤어. 저는 삼겹살 데이에만 가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정도면 장병들은 2020년이 너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자, 군 장병들의 복지가 좋아지는 만큼 고민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비밀을 어디다가 털어놓으시나요? 제 마음. 제가 입이 너무 싸가지고 내가 말을 너무 해. 손으로 그리는 것을 우리가 그림이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그리는 걸 그리움이라고 하죠. 김태현 교관님의 일기장을 한 번쯤은 보고 싶어요.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라는 인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비행소문과 함께 우리의 귀도 활짝 열 시간이죠. 신노교 신하영의 놀이교실 오늘 준비됐죠? 아, 오늘도 이제 90년대 감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우, 정말이야 이제 그대의 비밀은 없어. 나 유엔인 줄 알았어. 정말이야. 이제 그대에게 비밀은 없어. 알고 있지. 사랑한다 말을 안 해도. 이거 아까 녹화 전에 그 텀블러에 들어있던 거 소주예요? 아니 이거 맞아. 예.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자, 1995년에 몰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에게 비밀은 없어.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비밀은 없어. 그래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없다는 건지 장병들의 비밀스러운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고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특전사로서 공수훈련 갔을 때 모든 비행기랑 시누크, 헬기 이런 거 다 타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기구만 4번 탔어요. 엄마한테는 다 탔다고 얘기해가지고 엄마 다 탄 줄 알고 계셔가지고 헬기만 보면은 아들이 탔던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낙하산 기구밖에 못 타가지고 어머니께 사실 말씀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요. 귀여운 고민이네요. 그런데 사실 군대 얘기할 때 이 정도 허세 안 부려본 사람이 있나요? 예?
다들 한 번씩 있잖아요. 한 번이 뭐야? 그럼요. 많죠. 일단 저부터 한번 이실직고 하자면은 네. 일단 행군기에서 우리 예전에 한번 삽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 네, 뭐 삽으로 파가지고 두더지를 만났는데 누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막. 그리고 땅 좀 팔아 해서 땅을 조금 팠더니 두더지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눈을 이렇게 찡그리더라고요. 햇빛을 처음 보여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저도 물론 잘못했습니다. 근데 학교 시절에 부산학교 시절에 행군 코스가 사실 40km를 넘지 않는데 제 옆에 동기가 자기 여자친구를 통하면서 400km를 뛰었다는 거예요. 400km면 천리행군. 천리행군에서. 천리행군. 네,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가지고 적당히 좀 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대박. 네. 저는 사실 최근에 행군기에서 허풍 한 번 떨었는데 배드민턴 라켓만 잡으면 다 넘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또 원 배민이라고 원 배드민턴. 네. 제가 라켓 휘두르면 다 쓰러집니다. 그렇죠. 네, 사실 기억나요. 배드민턴 안 쳐봤고. 이거 검색에서 이거 허위 사실 유포로 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안 쳐봤다. 야 잘 못 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저는 그 고민 장병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어머님께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7만 인구인의 교육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어머니가 너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러셨던 지금 7명 책임지고 있어요. 11사단 화랑 수색대대가 400km 아까 말씀하신 400km 천리행군을 천리행군을.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리행군을 당연히 나도 했다. 네 무려 3번이나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천리행군이 이제 있는 기간에 문선대로 파견을 가는 바람에 천리행군을 한 번도 뭐 이때까지 다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못했습니다. 우리 이분들에 비하면 고민장병의 허세는 뭐 애교 수준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민장병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기구를 타긴 탔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거 탔으니까. 그쵸?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있는데 고민장병이 공수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격과 수비?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 공수훈련은 남자들의 로망과도 같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군알못, 수민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그래요? 우와. 네, 영상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수훈련이란 낙하산 그리고 수송기 등에서 낙하하는 훈련인데요. 어머머머. 네, 전술 전략상의 요지를 기술 점령해서 지상 부대와 협동해 작전 전반에 기여하는 훈련입니다. 너무 나 이거 보기만 해도 낙하 같은 경우는 현재 열기구 같이 지상 300m, 지금 헬기 같은 경우는 상공 600m이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즉 일반 항공기 같은 경우는 900m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즉 잠실에 있는 엘타워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하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그니까요. 새로 태어나는 기분일 것 같아. 저걸 필 정신이 있을 거예요. 뭐 까먹은 거. 그니까. 아, 너무. 이 지점에 착지를 해야죠. 야, 대단. 이야. 뭐 어디서 한번 물어 맞췄다 나가고 계신데. 도착하자마자 뛰는데요? 대단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저게 바로 박수가, 공수훈련이죠. 네. 예. 저는 제일 멋있는 게 사실 저 위에 올라가서 망설일 것 같거든요. 저 아무리 내가 하겠다고 올라갔어도 근데 정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걸 보고 와 이거는 진짜 어머님이 솔직히 자랑하실 만할 것 같아요. 저희가 10m 번지 점프를 해도 30분 1시간을 망설이는데. 맞아요. 예. 진짜요. 근데 이제 그 고민장병 기구를 탔다 그랬잖아요. 기구랑 이게 헬기 공수훈련이랑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살짝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 열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풍선이죠? 열기구. 큰 풍선 두둥실, 아이, 두둥실, 무서워요. 두리둥실. 그 그거 말씀하신 놀이공원 가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거 그거 말씀하시는 무서워요. 거예요? 그것도. 아, 일단 그 기구 진짜. 일단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해놨습니다. 헬기랑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무섭겠는데? 무섭죠, 무섭죠, 여기. 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아 근데 이것도 나는 못하겠다. 너무 무섭다. 좋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바닥에 이 나무 판 하나가 없으면 난 떨어진다 이 생각. 근데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낙하훈련 하는 거죠. 바로 펼치는. 아 바로 펼치는. 그리고 조금 높이가 아까보단 낮네요. 멋지네요. 네. 아 뭔가 헬기 훈련을 봐서 그런지 이거를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는 해요. 아우 저는 근데 아직도 저 때만 생각하면 아우 온몸에 소름이 아직도 돋는데 하셨어요? 네 이게 공수훈련 수료하면 받는 마크인데 공수 마크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높이는 뭐 헬기가 보통 600 그리고 기구가 300 정도 돼서 헬기 훈련에 비하면 이제 절반밖에 안 되는 높이지만 저는 기구를 탄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헬기도 타고 기구도 타봤는데 저는 기구가 훨씬 무서웠습니다. 네, 이게 헬기는 버퍼링 없이 일자로 줄을 따다닥 서가지고 앞 사람이 뛰면 뛰고 계속 이런 느낌인데 버퍼링 하나도 없는데 기구는 아까 보셨다시피 한 명이 뛰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이러고 대기해야 됩니다. 그 이제 4번째, 5번째 뛰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기구가 엄청 흔들려가지고 그러겠다. 예, 막 진짜 다 이렇게 꽉 잡고 있고 사람은 아래 개미만하게 보이고 첫 번째 강화자는 이미 착지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하늘에 있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억울하셨나 본데. 근데 고민 장병이 기구를 탔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말 그대로 이제 기구에서 뛰어내린 건 아니고 타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그냥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구에서 뛰어내렸다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기구를 탔다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두둥실 올라갔다가 두둥실 내려오기만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괜히 찔리는 게 아닌가. 재밌지.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은 이제 좀 비밀로 숨길지 그게 고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솔직히 말한다 아니면 숨긴다? 저는 사실대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대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호풍을 치던지인데 상대가 어머니라면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좀 위험 요소가 있는 훈련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으니 그냥 사실대로 두둥실 올라갔다가 두둥실 내려왔어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숨겨야죠. 굳이 왜 말을 합니까? 더 과장을 해야죠. 어머님한테 제트기에서 시속 마하로 거기서 3.5에서 뛰어내렸다. 서울에 썼는데 제주도에 딱 엄마니까. 엄마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만큼은 좀 숨긴다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어요. 웬일? 어머니께서 아들을 어머니께서 아드님을 되게 자랑스러워하시잖아요. 이번만큼만 딱 한 번만 숨기고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숨긴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들 허풍 하나씩은 다 있으시니까 막 다 특등사수에 막 머리부터처럼은 삽질망에 아니죠. 고민장병도 굳이 꼭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숨긴다요. 이게 진짜 헬기보다 기구가 엄청 저는 훨씬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구를 4번 탄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굳이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조금은 좀 숨기면서 그냥 흘러가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뭐 기구에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어머니가 안 믿으실 거거든요. 네가 그걸 뛴다고? 떨어진 거 아니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자, 사모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숨긴다로 많이 기우는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안 들키려면 연기력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비밀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요? 연기하는 굳이 모르는 걸 뭔가 이렇게 지어내려고 하지 말고 좀 이제 겸손한 척하면서 앞으로 어머니가 있을 때 막 헬기 얘기 나오면 엄마 됐어 조용히 해 그거 다 하는 거야 괜찮다. 됐어 넘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세를 부르려면은 즉 거짓말을 어머니께 들으려면 완벽한 준비와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이 공수 강화훈련에 대한 교범을 다 외울 정도의 배경 지식을 습득해서 어머니를 완벽하게 속이는 거.
속임으로써 어머니께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끝까지 거짓말했다면 완벽하게 속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도록 이 배경 지식, 네. 고민 장병을 위해서 공수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헬기 강화 훈련을 받으면 생명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5,000원 이상. 오, 그렇게 말이죠. 한 번 이제 헬기에서 뛰어내릴 때마다 약 8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분기별로 약 3개월에 한 두세 번 정도 실시하기 때문에 약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관건은 어머님이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헬기만 보면 내 아들이 저런 헬기 타잖아. 막 이렇게 주변에 자랑으로 소문을 그렇죠. 퍼뜨린다는 거죠. 맞아. 예, 어떤 식으로든 수습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아예 이번 기회에 어머니한테 한 얘기를 사실대로 만드는 건 또 어떨까요? 빨리 헬기를 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허풍이 아니게끔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허세 허풍으로 고민까지 하는 걸 보면 고민 장병은 평소에 정말 착한 아들이었던 거죠. 아마 어머님은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아들이 특전사라는 그럼요. 사실만으로도 그럼요.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네. 고민 장병 자신감 잊지 마세요. 다음. 두 번째 고민 도착했습니다. 제가 특전사에 와서 공수련을 꼭 받고 싶은데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과연 선배님들의 말 조언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고 싶은데 공수련을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특전사분들이 고민이 많네요. 아까는 허풍에 이번엔 고소공포증. 특전사라 그런지 주로 고민이 높은 곳이랑 네, 연관이 많아요. 저 공수훈련이라면 아까 그 영상으로 본 헬기 강화 훈련인데 네.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어떻게 특전사에 가게 된 거죠? 이 특수전사령부에 있는 병사들이 그 다 지원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인원들은 선발로 뽑힌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장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되네요. 고민장병도 아마 선발로 뽑힌 것 같은데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훈련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특한 것 같아요. 멋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소공포증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높은 곳도 잘 못 가고 뭐 대관람차도 되게 천천히 가도 진짜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불감증 같은 것도 있어서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높은 곳이 무서운데 또 그것까지 같이 불감증. 오거든요. 상담을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들 이런 공포증이 하나씩 있지 않나요? 저도 고소공포증 정말 심해요. 저는 프로그램에서 그 VR 안경 끼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이제 감 줍는 거를 했는데 순간 진짜인 줄 알고 한 발자국도 못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동민 오빠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저는 밀었죠. 근데 이제 그냥 평평한 바닥인데 사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밀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대로 낙하했어요. 저 혼자. 진짜. 그 약간 인터넷에서 한 몇만 뷰 해서 레전드 영상으로. 네. 동민이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날 촬영하고 네. 촬영했는데 얘 미친애인 줄 알았어요. VR인데 진짜 막 심하게 다치는 줄 알고 걱정했다고. 맞아요. 피 났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여튼 저는 고소공포증이 진짜 심해요. 정도로. 네. 저는 그 놀이기구 타면은 뚝 떨어지는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맞아. 올라갔다가 들어. 이런 이게 너무 싫어. 그 내장 떨어지는 기분이 싫어서. 쎄한. 네. 그 떨어지기 직전 순간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 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고.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 동그라미가 막 이렇게 따다다다닥 환공. 붙어 있는 황공포증 그거 너무 싫어요. 맞아. 막 이렇게 맞아. 땡땡이 땡땡이 무늬? 땡땡이 무늬. 땡땡이 무늬를 무서워한다고요? 네, 그 옷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양말도 싫어요. 맞아요. 구슬 같은 거 조그마한 거 모여 있는 거 보면은. 알 같은 거. 네. 네, 개구리알 이런 거. 저거요. 이런 것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 구슬이 옷에 막 다 박혀 있으면 약간 그러면 다음 주에 스타일리스트한테 땡땡이 옷을 한번 준비하고 그래요. 다 같이. 짜고 다 같이. 저도 행군기 촬영할 때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김태현 교관님이 자꾸 윙크를 하세요. 팀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게 무섭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옆에서 약간 조커 같은 웃음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데 내가 갑자기 이따가 무슨 피해를 보진 않을까 무서울 때. 조커 웃음. 저는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혼자 웃을 뿐. 그게 피해. 혼자 웃지만. 윙크가 무서웠어요?
네. 뭐 이렇게 가끔씩 하긴 하는데 또 반전 피해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할게요. 자, 그러니까 고민장병이 고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시 고민으로 돌아가서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고 공수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헬기를 타면 많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단계별로 높은 곳을 차근차근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산을 올라갈 일이 많다면서요. 많죠. 그러면 등산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군인들은 휴가증 가지고 그 놀이동산 공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료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가 때마다 놀이동산에 가서 그 자이로드 땡이나 자이로 땡, 번지드 땡 같은 놀이기구를 통해서 단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땡땡이를 싫어하신다고 자꾸 땡땡거리시네요. 네. 아니면은 키가 커지면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고도에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유랑 멸치를 많이 먹으면은 그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잘하시겠네요. 엄청 크신 분 계시죠?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아, 그래도 무섭나요? 그럼요. 그 아까 첫 번째 고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수훈련은 생명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뛸 때마다 약간 알바한다 생각하고 돈을 번다. 그럼 금액을 외치는 거야. 8만 원! 누가 제일 보고 싶습니까? 8만 원. 그렇죠, 8만 원. 왜냐면 이거를 스카이다이빙 이렇게 스포츠로 돈을 내고 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 더 좋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고민장병은 이미 좀 훈련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이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본인을 좀 믿고 일단 공수훈련에 참여를 해보고 훈련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교관님들이 알아서 열애시켜 주시니까 네, 일단 본인을 믿고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이 심한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그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네. 잊지 마세요. 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고 꼭 공수훈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전사에서 해야 하는 다양한 훈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해상 침투 훈련이라든지 산악 스키 훈련, 산악 유격 훈련 등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도 특전사다운 군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고민장병 공수훈련 안 받아도 한 번 특전사는 영원한 특전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고소공포증 극복하시고 천천히 훈련에 참여는 늦지 않으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다른 고민 있는 장병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비행소는 비밀은 없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권 고민 역시 비밀에 대한 사연인가요? 압류.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 하나씩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군인에게도 있죠. 그런데 그 비밀이 소문이 난다? 만약에 소문이 났어요? 그럼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타짜의 명대사죠. 네. 그리고 이 비밀인데요. 이 영상을 봤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아주 멋진 영상이 나올 거거든요. 아, 그래요? 행군기에서만 볼 수 있는 진짜? 독점입니다. 와우. 푸시! 리얼병 영톡 행군기 빵 터져 군인권의 돌풍을 일으켜줘 외쳐줘 외쳐줘 장병의 인권을 외쳐줘 지켜줘 지켜줘 행군기가 인권을 지켜줘 세상의 중심에서 군 인권을 외치다. 얼마 전 동기가 책을 재밌게 읽고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봤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기가 읽고 있는 건 책이 아니라 저의 소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동기뿐만이 아닙니다. 선임도 후임도 모조리 제 일기장 복사본을 돌려가면서 읽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 부대에서 누군가 소원 수리함을 몰래 무단으로 열어본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 지휘관님이 전 부대 사물함 검사를 하면서 제 일기장을 증거물이라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복사하는 것도 모자라 장병들에게 오픈까지 해버린 겁니다. 제 일기장에도 인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물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일기장을 돌려보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 맞죠? 왜 그랬을까? 야, 이 정도면 뭐 비밀이 없어. 비밀은 없어 수준이 아니라 비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소설책도 아니고 일기장을 이렇게 돌려보면 안 되죠. 그렇죠. 자고로 일기라는 건 날마다 그날그날의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이라고
사전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개인의 기록을 다 같이 돌려보는 건 아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라는 인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왜 어릴 때도 일기장 사수한다고 그 열쇠, 자물쇠 같은 맞아요. 걸로 꽁꽁 잠가놨잖아요. 그 이게 이쑤시개나 뭐 이렇게 툭 치면은 아니면 솔직히 힘센 사람 그렇게 부실 맞아요.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약한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사수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거기 뭔가 비밀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네. 요즘에는 그렇다면 비밀을 어디다가 털어놓으시나요? 기록을 해놓으시나요? 기록을 해놓죠. 어디죠? 제 마음. 그렇죠. 어디에 적어놓으면 아무리 숨겨도 들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 내 심장에. 나도. 아, 내 거야! 근데 저도 이제 그냥 혼자 이제 머릿속에 넣어요. 근데 머릿속에 넣어놨는데 제가 입이 너무 싸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어요. 내가 말을 너무 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 자신의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내려놔 심장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심장으로 옮기세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초초초 비밀은 절대 아무데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냥 적당한 비밀, 남이 봐도 되는 비밀 정도만 이제 일기장에 남겨놓습니다. 저도 쓴다면 이제 SNS에 물론 비공개로 돌려놓고 설리면 클리면. 보통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것을 우리가 그림이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그리는 걸 그리움이라고 하죠. 저도 아, 우리 감성이야. 저도 아, 요거 적어놔야겠다. 처럼 비밀은 마음속에 그리는 걸 하고 예전에는 휴대폰 메모장에 했는데 지금은 김대윤 씨처럼 마음속에 그리곤 합니다. 오픈되는 순간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요거 어디 딴 방송 가서 제가 좀 써먹어도 되나요? 물론이죠. 손으로 쓰는 건 그림이고 마음으로 그리는 건 그림이다. 그림이다. 멋있는 거예요. 아, 요거 탐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깨톡에 많이 남겨두는 편인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본인한테? 네, 그렇게 보내놓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다른 사람한테 실수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속옷 사가기 이거를 만약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한데 그게 제일 팬츠 사가기. 네. 네, 참고인 여러분들도 휴대폰을 조심하셔야겠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또 따로 있는데요. 누군가 소원 수리함을 몰래 열어봤다고 개인의 일기장을 증거물이란 이유로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증언이나 자백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것처럼 일기장에 문제 상황에 대한 증언이나 자백을 남겨놨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걸 가져간 게 아닐까 생각해요. 실제로 일기는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자필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소원 수리함이 털린 사건은 예산일이 아니긴 한데 중대한 사건이니만큼 증거물로 이제 일기장을 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대 사람들이 모두 돌려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지휘관님도 문제지만 일기장을 본 사람들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잘못이긴 한데요. 만약에 제 앞에 다른 사람 일기장이 딱 떨어져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슬쩍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여성분들은 그게 가능할 거예요. 여성분들은 보통 그 옛날에 열지 말라던 판도라의 선지를 열 때부터 약간 여성분들이 좀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 김태현 교관님의 일기장을 한 번쯤은 보고 싶어요. 열어보면은 온갖 명언들이 다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마음으로 쓰는 건 그리움이다. 네. 사실 군대에서 제일 지키고 싶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프라이버시가 있죠. 바로 수양록. 예, 군대에서 쓰는 일기장 같은 건데 지휘관이 이제 당연히 보겠거니 생각하면서 이제 쓰거든요. 그죠? 압류. 알죠? 네, 오늘 저 김보리 교관이 병행일기 변천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신의 군 생활이 모든 것이 담겨있던 수양록부터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큐. 내 군 생활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정말 저렇게 덧표지가 돼 있었어요. 네. 정말 썼어요. 그 교관들이 페이지별로 검사들 썼어요. 네. 저건 너무 옛날인데 저희 때는 그래도 밥상 같은 걸 줬어요. 밥상을 줘가지고 이렇게 딱 밥상 비슷하게 테이블 같은 거. 우와.
저기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매뉴얼 그대로 맞아. 썼어요 저희가. 맞아. 이렇게 나시죠? 아이고, 공감만 하죠. 네. 야. 병장 진급을 알리고 이 진급은 결코 사실 참고로 나쁜 잘못된 것이 저 때는 아니에요. 내 상사와 옛날 사람들 모두 다 기타를 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 수학록을 딱 쓰고 있네요. 거북하게. 나는 이제 와. 저건 함정 같은데. 그러네. 해군이네요. 해군 같아요. 너무 잘 오, 썼다. 야, 꼼꼼하게 진짜 잘 썼네. 자, 시대를 벗은 소나기. 소나기 기억나시죠? 아 제가 이렇게 소나기 있어요. 가영이 보니까 옛날 생각 나네요. 사실 군대에서 일과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매일 써야 돼. 그리고 심지어 지휘관이 검사까지 해, 수양록을. 맨 내용이 똑같아.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아침 먹고 뭐 작업 갔다가 뭐 점심 먹고 맨날 똑같은 내용을 계속 그냥 반복으로 써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수영력을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당직 사관님이 돌면서 불씨를 야 너 내놔봐 하면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맨날 쓰는데 가끔씩 대대적으로 이제 수영력을 검사하는 날이면 옛날 우리 방학 숙제 때 일기 쓰기 제일 하기 싫으셨죠. 네. 그 마음이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막 몰아쓰는 느낌 있잖아요. 자, 네. 다들 이 경우 한 번씩은 있죠. 초등학교 개학하기 전날 일기 숙제 하루 만에 다 몰아서 쓰는 거. 날씨. 그냥 대충 쓰는 걸 뭐 했는지 사실 기억이 나겠어요. 뭐 오늘은 뭐 얘랑 놀고 오늘은 뭐 수민이랑 놀고 내일은 뭐 기준이랑 놀았고 수민이랑 놀았어요? 놀 계획이 없다. 자, 수영력 펼치면 항목에 굉장히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되게 칸을 씌우는 건데 오늘 내가 잘한 점, 못한 점, 내일의 멋진 내 모습, 훈련 등 모든 모습들을 다 항목으로 적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매일 훈련만 해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내일의 내 모습을 쓰는 게 참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너무 쓸 게 없어가지고 오늘 나온 반찬도 썼고요. 내일 뭐가 나올까 나 이게 먹고 싶다고 쓴 적이 있었어요. 맞아. 네, 맞아. 자, 우리 때는 왜 그렇게 수양록을 검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초등학교 때 일기 검사 받는 기분 있잖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수양록 검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록 자체도 병사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야죠. 저희도 수양록 작성 같은 경우는 병사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따로 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병영일기라는 건 군대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군인들이 생각하는 병영일기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자신의 일과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 멋진 나를 만들기 위한 선의의 일기장은 너무나 좋은데요. 군대는 아무리 뭐니 해도 포상에 걸려 있어요. 특히 얼마나 성실하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가끔씩 간부님들이 검사해가지고 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휴가를 간 친구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오늘 수상을 쓰는데 이조 주님이 당직사관이면은 이분에 대한 글을 아주 잘 장점을 쓰는 그런 약간의 노하우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일과를 작성하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식단이라든지 뭐 하루 운동량 등을 좀 철저히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몸짱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네. 군 생활이 어떻게 보면 매일 비슷한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기를 매일 쓰다 보면 작게나마 매일매일 내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하루 지나가면서 놓쳤던 감사한 일들 같은 것도 기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의 경험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이잖아요. 기록을 남겨두면 하루하루가 더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고 이제는 뭐 검사도 따로 안 한다고 하니까 장면 여러분들 수양록 강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리서치는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 나의 군 생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결과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소문내고 싶은 군 생활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소문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음껏 자랑해보세요. 먼저 우리 산증인 김태훈 교관님부터. 네. 먼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기회를 얼마 전에 11월 14일 날 한미 동맹 만찬, 즉 서울에 있는 최고급 H호텔에서는 한미 동맹 만찬에 제가 다녔습니다. 물론 우리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그리고 미국 그 최고급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정복을 입고 샴페인을 들고 그분들과 얘기 나누는 제 모습에 제가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 위치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군사 외교관으로서 정말로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내 모습에 셀카 한번 찍고 하고 싶었던 게 너무나 잘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멋있어요. 고마워요. 네.
저는 자랑하고 싶은 거는 뭐니 해도 행군기 출연한 거. 이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자 또 추억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명하신 연예인 분들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 갖는 것도 정말 뜻깊은 시간일 것 같아서 이게 뭐 몇 년이 몇 년이 지나도 자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참군인 여러분들이랑 이 군인 어떤 군대 인권 얘기를 나눈다는 자체가 저희도 영광이죠. 맞습니다. 네. 예비역 두 분의 얘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제대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거 죽였다 그냥 너무 잘했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가물가물하지 않습니다. 저 아직 예비군이에요. 알았어요. 민방위도 아닙니다. 예비군인데 저는 그렇게 잘한 게 없는데 생각해 보면 그래도 위문 공연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28사단에서 군악대회가 GP, GOP를 다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그냥 생활관에서 했어요.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스피커 들고 가서 공연. 왜냐면 GP, GOP에서는 뭐 위문 공연이 와도 보러 못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가면서 또 휴가증을 다 가지고 다 드렸거든요. 그거는 진짜 그래도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뭐 다 잘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정말 잘했다고 뿌듯하게 정말 자부심을 갖는 건 그 제대 40일을 남겨놓고 직접 이렇게 그 작전에 투입됐던 그 40여 일의 그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 진짜 자부심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11사단 화랑 수색대대를 전역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장병들은 과연 어떤 군 생활을 소문내고 싶다고 답했는지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멋있다. 온 동네에 소문내고 싶은 나의 군 생활. 야, 저것도 그냥 투표로 해버리네요. 이제 다 스마트폰 쓰니까. 네, 입대 후 상장 싹쓸이 제가 투표했었습니다. 무슨 상장을 받았는데? 네, 유격왕 그리고 이제 곧 모범분대원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유격왕은 이제 유격 훈련 때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장이고, 그리고 이제 모범분대원 같은 경우에는 달마다 이제 모범분대원을 추천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상장이기에 이게 받을 수 있는 상장도 되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만 돼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녁 일주일 남았을 때 자랑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제 군생활이 보시다시피 많이 남아가지고 저는 저녁 일주일 전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 상상을 미리 하면서 그거를 투표했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일단은 사령관님과 악수를 했다는 점. 일단 사령관님이랑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진짜 너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사령관님과 바로 옆에 앉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옆에 딱 앉으시는 순간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사령관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그래도 너무 좋으셨나 보다. 네.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특수임무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특전사만 받을 수 있는 공수 기본 훈련이 있기 때문에 300m 상공에서 이제 바닥을 보는 그 기분은 일반 육군들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뮤지컬. 수임무. 역시. 유명 연예인이 내 동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소문내고 싶은 나의 군생활 1위 특수임무가 뽑혔습니다. 역시 특전사들이라 특수임무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가 봐요. 네, 근데 1위는 이해가 가는데 공동 2위가 굉장히 특이해요. 저녁 일주일만 남았다는 사실, 장군님과의 악수네요. 저거를 왜 소문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군인들이 이제 장군님과 만날 기회가 흔하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장군님이랑 만난 것도 모자라서 악수까지 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나중에 뭐 대대손손 네 이렇게 남길 만한 자랑거리죠. 예. 그리고 내가 저녁 일주일 남겨뒀다는 거는 이미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알아도 자랑하고 싶어. 계속 나 일주일 남았다고 계속 알려주고 싶고 상기시켜주고 싶은 게 그 마음일 것 같아. 그리고 이 와중에 장병들한테는 한 표도 안 나온 유명 연예인이 내 동기를 네. 1위로 예상한 우리 참군인 분들이 2명이 있습니다. 2분이나 있어요. 윤중희 그리고 김교관님. 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나 봐요. 아, 슬리피 뭐 리피? 하면서. 사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진 않고요. 아, 리피요?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서. 뒤에서. 장난이고 이거는 이제 전역한 지 10년이 지나도 저는 그 여러분들과 촬영을 했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다닐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고맙죠. 슬리피 형이랑 같이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지금까지 계속 술자리나 이런 데서 나 슬리피랑 같이 군 생활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댓글 아직도 올라요. 아, 그때도 뭐 착했다. 사실 마음속으로 제가 슬리피실 처음에 여기 촬영을 왔을 때 리얼 사나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서 저 슬리피실 굉장히 팬이 됐어요 사실.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서 팬으로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최고의 가수와 같이 이렇게 촬영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제가 평생 자랑거리를 삼을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는다. 네. 자 이제 메인 고민을 해결해 볼 시간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일기장을 돌려본 것 당연히 인권 침해죠. 네,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일기장을 증거물로 확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병영 생활에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나 부조리 등을 막기 위해서 부대 관리 훈령에 따라서 그 점검을 수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일 수 있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일기장 등의 내용을 스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를 돌려보도록 한 행위는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한 사적인 일기를 타인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서 주의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기장을 돌려본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일기장을 뿌린 지휘관님도 문제긴 하지만 그걸 보여준다고 이제 부대 사람들도 이제 다 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남의 일기장을 본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있나요? 단순히 이제 일기장을 봤다고 죄를 묻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일기장을 보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고 다니면 그게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체 생활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내 일기장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부대 안에서 일기장을 어떻게 사수하면 좋을까요? 저는 군장 속에 숨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게 뭐 얼마나 괜찮은 방법이냐면 아마 본인도 귀찮아서 안 찾지 않을까. 그러면 일기장을 쓸 일도 없네요? 그러면 그냥 백지 상태에 종이를 넣어놓는 거네요. 괜찮네요. 저는 표지가 마치 일기장 같지 않은 예를 들면 뭐 성경책 같은 표지의 일기장을 사용을 해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원 수리함이 털리는 사건처럼 증거물로 내 일기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기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 비밀을 감춰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줄임말로 일기를 쓰는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오헬고라든지 뭐 이제 오늘도 헬스고. 네, 오해고. 네,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 한창 그 사춘기가 왔을 때 썼던 방법인데 일기를 쓸 때 그 자음이랑 모음을 하나씩 뒤로 미루는 거예요. 기억을 니은으로 쓰고 디귿을 리을로 쓰고 이러면은 읽어도 아무것도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읽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뭐 나쁜 방법 같지는 않아요. 줄여서 쓰거나. 그래요? 나쁜 방법 같진 않으나 나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 나는 나다라고 쓰면 그러면 다다 네네, 그렇게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괜찮은데? 그래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민장병이 일기 쓰는 일을 포기하면 어쩌나거든요. 예, 일기 쓰기는 이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쉬운 습관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기는 좋은 겁니다. 네, 계속 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기를 쓰면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피부 트러블까지 없어진대요. 오, 진짜요? 이 여드름.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예요. 진짜? 네. 맞아요. 오페라 윈프리, 뭐 버지니아 울프, 이순신, 정조 다 이들의 성공 바탕은 일기를 쓰는 습관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고민 장병도 이번 일 다 잊고 일기 쓰는 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병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행운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군대 보낸 아들 남친에게 편지가 왔죠. 그때 그 감동 행복이가 다시 껴드릴게요. 수리 남매가 대신 읽어드려요. 4306112. 자, 장면들의 성편지를 소개하는 4306112. 오늘은 어떤 편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와우.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큐. 슬리피 영상 아니죠? 사이시. 갑자기 레이스. 우와. 아, 드리프트. 아, 멋있어. 오! 와. 아까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해 시원해. 오, 보는 것만으로 짜릿해. 인사를 받아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고 소문 들어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애매한데요, 주제가? 탈을 좋아하는 장병의 편지인지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슬리피 씨도 클래식 올드카 매니아잖아요. 네네네. 예. 레이싱 마니아 장병의 편지인가요? 오늘? 근데 사실 이게 레이싱인지 레이싱 모델인지 어떤 게 중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했을 때는 레이싱 모델 여자친구와 연애 중인 장병? 아니면 레이싱 모델이 입대를 한 거야. 여군으로. 오, 좋은 접근. 오. 아니면은 레이싱 모델 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병들이 하도 그 연예인이나 레이싱 모델 분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군인들의 빛과 소금 같은 분들도 레이싱 모델의 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추측처럼 레이싱 모델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죠. 지금부터 여러분을 사소함 0612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4306112. 2019년 9월 10일 빛나는 킹갓 레이싱 모델 박지은의 찌그러진 동생 박세욱 군이 아주 특별히 편지 써서 보낸다. 코타키나발루 갈 때 나도 캐리어에 싣고 데려가는 거 추천한다. 아니면 화천 여행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 비 자주 오는데 그치고 나서 안개 낀 거 보면 아주 볼만하다. 산 경치는 1등인 듯. 수료식 날 오면 그 경치 볼 수 있음. 밑밥은 크게 안 통한다. 그리고 수료 선물은 좀 기대하면 되는 부분인가? 인가? 그 약간 그 방언 같은데? 부부이가. 기대하면 되는 부부이가. 기대하면 되는 부분이가. 밤마다 망고 에이드가 먹고 싶어진다. 참고하도록 바란다. 2019년 9월 29일. 제일 중요한 건 도대체 왜 점심에 자느라 전화를 못 받느냐는 거임. 3번이나 무시당하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했음. 듣기로는 다음 주 금토일에 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손에 폰 잡고 있도록 하거라. 9월 29일 저녁 8시 7분 70분 동안 편지 쓴. 이 정도 정성이면 뭐라도 추가적으로 해주길. 남들에 비해 인편량이 많긴 하지만 필자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양의 인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한다. 이게 훈련소 기간의 유일한 바람이자 소원이지. 상당한 양을 기대해본다. 한 30장 정도? 끝. 네, 오늘 편지의 주인공은요. 킹갓 레이싱 모델 박지은님의 친동생 박세욱 일병의 편지입니다. 네, 키워드 영상 속에 나왔던 여성분이 바로 박세욱 일병의 누나이자 오늘 사연을 신청해준 레이싱 모델 박지은 씨였어요.
그 얼마 전에 입대한 동생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행군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냈다고 합니다. 야, 군대에서는 그냥 누나만 있어도 군생활이 편해지는데 심지어 누나가 레이싱 모델이면은 뭐 박일병 군생활은 뭐 그냥 이제 꽃길이죠 뭐. 군대 네. 가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이거라면서요. 누나 있니? 예쁘니? 도대체 군인들한테 누나가 뭐길래 몇 분 누나를 갖고 있다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우 이 정도면 그냥 하이패스입니다. 선임들한테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미혼 간부들의 사랑도 독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누나가 레이싱 모델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장면인지 궁금해졌거든요. 장병을 모르는 저도 이 정도인데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다른 장병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집중 관심을 받을 게 뻔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 장병들은 좀 다르대요. 서로 누나 여동생한테 별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누나가 모델이라는 얘기를 듣고도 장병들 대부분 그래?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하이패스 플러스 모노폴리, 즉 독점이었어요. 예전에 모든 사랑을 그 생각을 다 독차지했었어요. 예쁜 누나 한 명은 정말 군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워낙 웨이버의 소통 수단이 많아지면서 여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라든가 누나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그라지고 본인들이 직접 SNS 통해서 찾아 나서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 찾아 나서는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 아마 오늘 방송을 보면 장병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까지 해줬잖아요, 누나가. 예쁜데 이벤트까지 해주는 누나 흔하지 않거든요. 그 편지에서 박일병이 누나한테 부탁한 게 있잖아요. 필자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양의 인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한다. 좋겠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주 압도적으로 편지를 아예 안 보냈다고. 아예. 대박. 안 보냈대요. 원래는 이제 편지를 매일 써줬대요. 근데 동생이 부탁을 하니까 갑자기 쓰기 싫었다고.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남. 맞아요. 현실남. 네. 진짜. 네. 예쁜데 동생을 위해서 이벤트도 해주고 편지까지 압도적으로 써주기는 힘들죠. 행군기에 사연 보내준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예쁘다. 뭐 우리는 너무 예뻐요. 내 남동생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좀 현실 남매 느낌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로 헐뜯어야 현실 남매 느낌이 나는데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참군인 분들 이 형제 자매 얘기 좀 들어봅시다. 내 형제 자매에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게 있다면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동생이에요, 여동생? 남동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살 됐는데 철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철이 조금 부족해서 얼마 전에 군대에 갔는데 이걸 볼 때쯤이면 아마 수료해서 첫 자대를 배치 받았을 때가 아닌가. 근데 제가 지금 편지를 하나도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좀 강하게 크라고. 그래서 좀 고생했고 고생했다. 급영. 갑자기 미안하게. 저희 언니는 힘이 좀 부족해요. 체력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덜 자주 아팠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잘 치시나요? 그 아예 운동 자체를 잘 팔굽혀펴기도. 아니 그냥 간신히 서 있는 정도. 힘이 너무 없어. 소리는 잘 들어요. 목소리는 커요. 목소리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누나의 영상 편지를 만나볼 시간이에요. 자, 예쁜 누나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아마 영상 편지 나가면 동기들이 박일병 엄청 부러워할 것 같아요. 누나의 응원을 담은 영상 편지가 없습니다. 뭐야? 아니 제작진이 물어봤대요. 영상 편지를 좀 써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누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그 정도까지 내가 딱히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신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남겨줬습니다. 야, 박세우, 적금 꼬박꼬박 들어서 누나 용돈 좀 줘. 알았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누나랑 지금처럼 친하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남매가 되길 응원하고요. 남은 군생활도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상 0612에서는 효자,
사랑꾼, 소꿉친구, 기타 등등 대한민국 군인들의 편지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깜짝 선물 박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복이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차렷! 경례! 해군!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아, 다들 크리스마스 뭐 하실 거예요? 6시 하고 자면 끓여가지고 반합에다가 라면 끓여서 예, 소주 한 잔 딱 이렇게 아무 걱정 말고 나를 안아줘. 자, 돼지야 하면 꼬잉꼬잉 해주시면 됩니다. 네. 돼지야. 행군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를 했어요. 아니, 이거 그냥 소품 아니었어요? 오, 이거. 보고. 대박!